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울까? 혹시 이런 생각 요즘 자주 들지 않으시나요? 남들은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일도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든 게 이렇게 어렵기만 한지 마음속에 자꾸 나만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 순간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엔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행복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 윤홍균 작가님의 책 자존감 수업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3가지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존감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높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높이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려 하는데요.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즉 나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지기 싫은 마음, 종종 자존감이 낮을 때 생기는 방어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영어로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자존감은 영어로 self-esteem, 즉 자기 존중을 의미합니다. 자존심은 영어로 pride, 즉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존감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자존감은 행복과 직결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남과 비교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자존감은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누구나 삶에서 실패와 어려움을 겪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비난에 빠지기 쉽고 자존감이 높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 자존감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기준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자존감은 감정적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를 지켜주는 심리적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삶의 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사랑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외모를 갖추거나 좋은 성격과 인품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존감을 모두 회복한 다음에 당당해진 다음에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의 성격과 행동,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까지 모두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일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약한 자신을 사랑했다가 혹시 이대로 멈춰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외모도 그저 그렇고 성격도 부정적인 지금 이 모습을 사랑했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반복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사랑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 앞에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모습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둘째, 자신을 사랑하기.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다그치는 방식이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오히려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도 충분히 멋져.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들은 만약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지치고 힘든 당신에게, 상처받아 아파하는 당신에게, 되는 일이 없다고 자책하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어 할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누군가는 바로 사랑하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나가 건네는 이 따뜻한 말들을 이제는 내가 직접 나에게 해줄 차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지 못했고 그런 말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자라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고 내 안의 따뜻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나가 내게 건네는 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되기 시작하고 천천히 자라납니다. 셋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결정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의존합니다. 주체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정을 미루고
이미 내 마음속에 정답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의 책임은 100%. 하지만 남이 대신 내려준 결정에는 많아야 70에서 80%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빠져도 덜 괴로운 거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책임 회피라는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겁니다. 겉보기에 덜 상처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스스로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가시밭길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자존감을 높이는 결정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첫째, 스스로 결정하기.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집중하면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둘째, 결정에 따르기. 결정했으면 따르십시오. 설령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과정은 고스란히 나만의 값진 경험으로 남습니다. 셋째, 결과가 나쁘면 미래형 후회하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후회하셔도 됩니다. 다만 과거형 후회는 금물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다음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미래형 후회는 다짐이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넷째, 결과가 좋으면 타인에게 감사하기. 결과가 좋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그 자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감사의 말로 나누십시오. 당신 덕분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이 한마디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더 늘려줍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성공을 함께 빌어줄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첫째,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둘째, 자신을 사랑하기. 셋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이 세 가지는 자존감 수업에서 강조하는 핵심 실천입니다.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키워가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길 바랍니다.